네, 오늘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하태민의 시장의 맥이라는 코너인데요. TM그로스의 하태면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오랫동안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다가 또 네. 오랫동안 못 뵀었어요. 그동안 네. 잘 지내셨나요? 그래서 제가 8년 만에 예. 다시 복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뭐 이 나이에 뒤늦게 좀 깨닫습니다만 올해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분석과 정보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또 오랜만에 모시는 만큼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어떤 내용들로 또 시장의 맥을 짚어주실지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 기대를 하면서 들어볼 텐데 일단은 뭐 새해 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새해 네. 출발, 뭐 애플발 악재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충격이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출발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지난해 중순부터 본다면 일단 수급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FOMC 금리 인상도 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15%씩 빠졌는데도 우리 증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네. 제가 HS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게 이게 작년 12월 중순부터 기관들 동향인데 12월 13일이 다 아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하루에 수천억씩 샀습니다. 기관들이 사다가 12월 17일 배당락 일부터 다시 매도를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전에까지 이 매수한 것들이 다 비차익 매수를 비롯한 기계적 매수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일본 시장이 그렇게 빠지더라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강하지 할 정도의 흐름이었고 근데 배당락 일부터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 하는 네. 것은 이 매수가 얼마나 기계적 의미 없는 기계적 매수였나 나오는 거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벼락을 맞았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중수부터 매수한 게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올 연초에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재료와 관계없이 시장이 움직이게 하는 요소였고 지난 10월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올 연초에 외국인 매수가 뜸한 틈을 타서 다시 기계적 매도가 나오니까 지난주에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12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돌이켜 보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930년대 이후 최악의 12월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3대 지수가 약세장으로 돌아서는 등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가 또 연말에 미국 증시보다 선전을 했었어요. 그때 이 이유가 수급적으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이유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의 수급은 어떤가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좀 그 영역에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로 벗어난 것 같고 특히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로 확실히 좀 벗어나는 모습인데 12월 중순 이후 흐름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 네. 12월 중순 이후에 거래소 시장에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기관들이 한 2조 가까이 샀다가 한 1조 이상 팔았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특히 코스닥 시장은 12월 중순 이후에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지난주까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네요. 그랬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제 더 이상 기계적 매물이 나올 자리가 별로 없다 싶은데 그 흐르면 지난주 금요일에 일봉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매도세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거 HTS 화면 한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시경 전후해서 코스닥의 기관 순매도가 한 6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전에 보셨다시피 지난해 였던 기계적 매수세가 거의 다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이후부터는 기관 매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점점 탄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오늘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측면에서는 드디어 볼 때는 이런 기계적 매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시장이 정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순매도 부분으로 다 처리가 됐으니까 매도의 압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방금 또 큰 틀에서 이렇게 수급을 보여주셨는데 코스닥은 그렇지만 거래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1조 넘게 순매수를 했던 부분이 지금 뭐 많이 또 그렇다면은 말씀에 의한다면은 또 매도 물량이 나올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거래소 시장은 조금 다른 게 예. 정부에서 또 2,000선에 대한 또 지지 의지가 강하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큰 변화가 연기금이 거래소 시장에 1,000억 이상 순매수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은 안 샀지만 거래소 시장에 1,100억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그렇죠. 1,000억 이상 순매수한 게 작년 10월 말에 하루 10월 30일 날 2,000억 이상 매수한 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 한번 잘 살펴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0월 말에는 또 2,000선이 붕괴되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때가 암울하던 작년 10월 뭐 떠올리기도 싫지만 그때 막 동시효과에 반대 매매가 사상 최고로 나서고 그런 기록이 세워질 때는 이때 2,000선이 깨지니까 정부 대책도 나오고 연기금도 2,000억 이상 매수하면서 했다. 결국은 정부에서는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2,000선이 붕괴가 됐었고 네. 목요일 밤에 또 미국 증시가 한 2.8% 빠지니까 금요일 우려를 했겠죠. 그래서 금요일 개장 초에 또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서 2,000선을 회복했다. 결국 유가증권 시장은 2,000선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 때문에 네. 좀 매수가 늘어나서 수급은 조금 다른 측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쭉 정리를 해본다면 지난해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있었던 기계적인 매매의 이 틀에서 좀 벗어났다. 이제는 그러니까 시장에 좀 재료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기계적인 일은 악재에서 벗어나서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무슨 미국에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빠질 것 같습니다. 해봐야 오른 경우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는 좀 분석가들의 말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는 흐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재료들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을지 앞서서 뭐 출발을 뭐 애플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했는데 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좋으니까 종목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이 연초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애플 재료를 보고 다들 좀 놀라셨겠지만 네. 애플이 4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했다. 1분기 전망을 하향했다지만 그게 10월부터 12월입니다. 예. 미국에. 우리로 보면 지난 4분기인데 이미 옛날 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식시장이 그 미래를 반영하는 곳이지 과거를 반영하는 과거를 보고 주식 투자할 것 같으면 전 도벌기 쉬울 겁니다. 미래의 문제인데 이미 작년 4분기에 대만의 FCCL 업체들이 매출이 6% 줄었다. 따라서 우리 삼성전기의 MLCC 매출도 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이미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것들은 저는 하루 정도 해프닝에 끝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흐름 보시면 삼성전자가 2017년에 이미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네. 57,520원이니까 57,250원 고점 찍고 이미 예전에 고점을 찍고 충분히 하락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 산업들 이게 화학이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든 게 주가가 6개월에서 1년 전에 이미 고점을 찍는다는 거죠. 업황과는 먼저.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4분기 실적이 나빠서 증권사에서 목표를 내립니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좀 아직도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할 일은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에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쉽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 이런 재료는 뭐 일시적 해프닝 정도로 지난주 하루살이 정도의 악재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 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네. 앞으로의 또 6개월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좀 나아질까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뭐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6개월, 1년 후를 본다면 지금 너무 비관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반도체에 대해서. 또 피터 린치도 항상 1년의 주가의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기도 16만에서 10만 원까지 지금 조정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지금 뒤늦게 호들갑을 떨어서 부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은 이미 감각상 늦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30년 이상 봐왔지만
지금은 너무 악재에 민감하다가는 오히려 감각을 잃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애플의 악재에 대해서 저희가 쭉 풀어보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봐야 할 또 이벤트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이번 주에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관련된 종목에 지난 연말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맞습니다. 올랐었고 약간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미 많이 얘기가 됐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게 1983년부터 지냈는데 역사가 깊은 예. 그야말로 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이 형편 없었기 때문에 관심 둘 일이 없었는데 네. 2015년부터 해서 한미약품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했다가 연말에 5조 계약을 했었고 그렇죠. 작년에는 유한양행이 참가해서 연말에 또 1조 이상 계약을 했고 오늘도 네. 또 유한양행이 한 8천억짜리 맞아요. 라이센싱 아웃 계약, 기술 이전 계약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글로벌한 수준에 접근을 하면서 의미가 커졌다 하는 거라서 단순히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이제 상당히 수준에 올랐구나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런 좀 전에 유한양이 얘기해 놨지만 이런 기술 이전 계약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계속 좀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 또 CES도 있습니다. 맞아요. 가전도 예. 있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 관련 업체들 많이 빠지고 있지만 호재적 요소들도 많거든요. 올해 QD 올레드 투자건도 있고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건도 있고 새로운 분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분야, 긍정적 분야를 이제부터 좀 관심을 두는 계기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 분야 또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될 수도 있겠고 CES와 관련해서 좀 부진을 면치 못했던 휴대폰과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코너로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좀 자주 뵙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투자하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몸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머리로 돈 버는 시대가 왔고 무형의 컨텐츠, 무형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두십사.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에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걸 좀 유심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주식 투자의 매력은 성장주입니다. 네. 그래서 성장 업종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라든지 5G 장비라든지 이런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올해 어려울 듯 하지만 의외로 또 많은 수익도 올리기도 쉬운 장세가 되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좀 가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주 모실 예정이니까요. 수요일에 출연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듣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